예, 하둡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둡이죠. 하둡은 고가용성 분산 객체 지향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둡은 일단 구현은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란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이 뭐 어디서든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분산 컴퓨팅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오픈소스니까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물론 이제 마이크 캐퍼렐라라는 사람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너치의 분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이죠. 그 너치 프로젝트의 서브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커져서 별도의 독립적인 그 프로젝트로 분사가 된 거죠. 이 하둡은 크게는 이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맵리듀스라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의미하는 구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현재는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니까 주소가 하둡.apache org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 주소고요. 이 하둡을 이용해서 뭘 하냐 이거죠. 예. 빅데이터 분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산 처리하고자 하는 거죠.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뭐 핵심이 HDFS죠. 물론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 구현돼서 HDFS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맵리듀스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맵리듀스가 된 거죠. 그리고 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코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GFS는 구글 파일 시스템이죠. 자, 하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하둡 배포판. 하둡 배포판이죠. 말 그대로 아파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배포판이고요. 또 하나는 벤더에서 배포하는 벤더 배포판 이렇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일단 아무래도 벤더 배포판의 경우에는 벤더들이 버그가 발생됐을 때 좀 더 빨리 대응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원 서비스도 훨씬 잘 돼 있고요. 완성도도 더 높습니다. 벤더 배포판이. 근데 우리는 이제 벤더 배포판을 쓰진 않을 거고요. 오픈소스 하드 배포판을 쓸 거예요. 벤더 배포판은 뭐 클라우데라라는 회사, 그다음에 메발, 호투넉스 등의 배포판이 있고요. 그 외에 인텔이나 아니면 피보탈 소프트웨어 하드 배포판이 있습니다. 이 피보탈은 EMC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델을 얼마 전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 배포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hadoop.apach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배포판이고요. 이 오픈소스 하드 배포판을 벤더에서 가져다가 각 자사의 환경에 맞게끔 구현을 하는 것이죠. 이 표는 크게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데라, 그 다음에 호투넉스, 맵알이 어떤 구성 요소들로 하드 에코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호투넉스는 파일 시스템을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사용하죠. 참고로 여기 있는 버전은 실제 지금의 버전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클라우데라도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쓰고요. 그 다음에 맵알만 자체 파일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맵리듀스도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쓴다면은 같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아파치 HBase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 서비스라는 것에 뭐 아파치 H 카탈로그가 쓰일 수도 있는데,
호토넉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사용하죠. 하이브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 CSV 파일일 경우에 이게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메타 서비스, 메타 정보를 제공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클라우데라나 메발은 H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메타 서비스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립팅 플랫폼에 보시면은 피그 버전이 다르지만 데이터 푸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스크립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하둡 에코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하둡 에코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이브 같은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피그도 있었고요. 당연히 하둡이니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웹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웹 HDFS와 그 다음에 HTTPS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하둡의 구성 요소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아래쪽 보면은 데이터 액세스 앤 쿼리, 데이터가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SQL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이브예요. 하이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HQL이라는 건데 이게 SQL과 아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스케줄러 우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 코디네이션 아파치 주키퍼, 이거는 이중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이중화인데 네임 노드라는 거를 이중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Bulk Data Transfer Between Relational Databases and Hadoop, 그러니까 DB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에 옮길 때 사용하는 게 스쿱이라는 게 있었죠. 이 스쿱도 앞에서 언급했던 거, 주키퍼, 우지, 하이브 전부 다 하둡 에코시스템에 있었던 것들이죠. 계속 보죠. 이번에는 로그 관리 서비스. 로그 데이터 수집할 때 플룸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아파치 마호이 있는데 요즘은 마호 잘 사용 안 하고요. 요즘에는 마호 대신에 스파크 설치하고 여기 안에서 파이썬을 많이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둡 UI 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데이터 저장소들이 있는 거를 웹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 정보를 생성했다라고 하면은 그 메타 정보, 즉 테이블이 뭐가 있고 테이블 안에는 어떤 컬럼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웹 화면으로 보여주면 훨씬 조회가 쉽겠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호어라는 거 이용하는데 호어는 뭐 클라우드로 이 하둡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 쿼리 엔진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분석 도구죠. 클라우데라는 임팔라라는 거 사용하고요. 그 다음 호트넉스는 이제 태즈라는 걸 이용하죠. 임팔라는 많이 알려져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설치는 우리가 오픈 소스를 이용할 때는 설치를 할 때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앞쪽 풀고 모든 거 설정하는데 이렇게 벤더사의 제품을 살 때는 설치를 그렇게 하면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너무 불편해 하겠죠. 그래서 설치를 도와주는 툴들이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자사의 툴들이 있는데 요건 오픈소스는 아니고요. 클라우데라는 클라우데라 매니저, 그 다음에 호트넉스는 아파치 안발을 이용하는데 아파치 안발이는 오픈소스지만 클라우데라의
그 클라우데라 매니저는 클라우드사의 전용 제품이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강리아. 이 강리아라는 도구는 보통 뭐 시스템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죠. 메모리가 얼마나 있고 CPU가 얼마나 있고 리소스가 얼마나 가용 중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니터링하는 나기오스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요것들 보면은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하드 매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이 회사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빅데이터가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비용을 제외하고 하드웨어 비용만 하면은 얼마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많은 도구들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부가가치를 낸 거였죠. 저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원래대로라면 기업이 대략 10억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하드 분산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되는데요. 1억이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하드 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조달 시스템에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으로는 뭐 5천만 원이 채 안 됐고 거기에 이제 설치 비용, 매뉴얼 작업 비용 등 수천만 원, 총 1억이 안 되는 비용으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만약에 벤더에서 구매했다면요 10억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과 맞먹는 성능을 내는 하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죠. 기술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하드웨어 모듈의 핵심은 HDFS와 멤리듀스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과 멤리듀스죠. 그 외에도 앞에서 코어라는 게 있죠. 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코어가 있었는데 이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먼이죠. 다른 하드 모듈을 지원하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얀이라는 게 있는데 얀은 잡 스케줄링, 그 다음에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드 2점대에 추가된 내용이죠. 1점대에는 이제 그 별도로 있지 않고 리소스 관리를 멤리듀스가 직접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HBase,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알 거고요. 이렇게 핵심은 HDFS와 멤리듀스,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HDF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윈도우나 리눅스 등은 OS 자체가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지만은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요. 반드시 OS에 설치되어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보통 이 OS는요 리눅스 OS를 말하는 겁니다. 윈도우에는 설치 안 해요. 이 리눅스에 설치되어서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드분 데이터 노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들이 여러 개 있고 데이터 노드는 파일에 블록을 저장해요. 블록을 나눠서 저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관리하는 네임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노드에 파일의 블록이 저장된다면은 네임 노드 안에는 뭐가 저장되냐면요. 어떤 파일에 몇 번 블록이 어디에 있고 하는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저장하는 파일이 네임 노드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하드분 실행시키면은
네임 노드라는 데몬 그리고 데이터 노드라는 데몬을 각각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네임 노드가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분 분산 저장이 목적이죠. 핵심은 분산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도 표시가 됐지만은 네임 노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네임 노드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만은 세컨더리 네임 노드도 필요해요. 보조 네임 노드라는 게 필요한데, 이 세컨더리 네임 노드도 네임 노드 일종이지만은 사실 네임 노드가 죽었을 때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진 않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여기 설명됐지만요, 파일 시스템 이미지 파일 그리고 에디트 로그 파일의 사본을 저장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네임 노드인 거죠. 만약에 이중화를 한다면은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 기본적인 네임 노드를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노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네임 노드, 세컨더리 네임 노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죠. 보통 이제 네임 노드는 여기 마스터 네임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식 명칭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그림 보이는 것이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고요. 이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기록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드비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리눅스의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는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인메모리로 관리가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로드가 돼서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수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서버가 중간에 셧다운 되면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잖아요. 다 사라지게 되니까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어떻게든 디스크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세이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변경됐다면은 이 변경된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는 운영을 하다 보면 꽤 커지게 됩니다. 보통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는 100만 개 블록당 1GB 정도를 차지해요. 블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 파일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큰 파일들이 뭐 수십 기가 수백 기가 되는 파일들이 파일 시스템 하나 변경될 때마다 디스크에 읽혀지고 쓰여진다면은 굉장히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메모리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정 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세이브를 해줘야, 그래야 서버가 죽었을 때 대비해서 파일 시스템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 변경되면은 시스템은요, 보통 디폴트로는 1시간 가격, 디폴트는 이제 1시간인데요. 일정 간격으로 얘를 세이브를 합니다. 이제 세이브를 할 때 변경된 내용만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 보통 스냅샷 한다고 하거든요. 한꺼번에 메모리 있는 거를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다가 예를 들어서 2시에 저장이 됐는데 파일 시스템 변경되고 스냅샷 한 것이 2시에 됐어요. 그런데 2시 30분에 서버가 셧다운 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30분간 기록은 안 남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파일 시스템이 조금 변경된 거를 여기 지금 변경 기록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디트 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디트 로그에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변경된 내용만 따로 저장하죠. 파일 시스템은 일정 시간마다 스냅샷하고 그 중간중간 바뀐 것들은 에디트 로그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마스터 네임 노드, 즉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라는 곳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파일 시스템 이미지나 에디트 로그 4번이 변경된 거를 백업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 네임 노드가 죽었을 때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마스터의 대신 역할을 하지 못해요.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나 에디트 로그 4번을 이용해서 마스터 네임 노드를 다시 복구를 하고 사용해야지,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네임 노드,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의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가 있죠.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 파일에 블록을 저장합니다. 이 블록의 디폴트 크기는 128MB고요. 이 128MB는 이거는 처음부터 128MB였던 건 아니고 1.x에서는 이게 64MB였어요. 근데 2.x부터 128MB로 늘어났고요. 이거는 설정 파일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둡은 저렴한 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레이드 같이 연결된 것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데, 이 스케일 아웃은 뭐냐면은 서버 가용 용량이나 만약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 노드와 똑같은 서버들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 노드로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데이터 노드를 필요하다면은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를 한쪽으로 다시 옮기지 않아도 되고, 또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좀 저렴하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둡은요, 블록 단위로 파일을 관리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블록 단위로 파일을 관리하고, 블록의 기본 크기는 128MB. 블록보다 작은 것들은 128MB보다 작은 것들은 원래 그 파일 크기대로 저장하고요. 128MB보다 큰 파일들은 128MB씩 쪼개져서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서버의 셧다운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복제해서 저장을 합니다. 복제의 기본값은 3이에요. 3이 기본값인데 보통 3으로 많이 안 쓰고요. 보통 2로 많이 사용하죠. 기본값은 3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블록이 서로 다른 세대의 서버에 나눠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대의 마스터 네임 노드에 4000대 이상의 데이터 노드를 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여러 대지만 한 대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PI 지원. 기본적으로 하둡 코어는요, 자바로 만들어졌지만은 파이썬이나 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설명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둡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파일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파일을 관리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